의정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소상공인들이 은행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이러한 발언이 기폭제가 되어서 은행권을 중심으로 그동안 추진이 되어온 금융권의 상생금융대책, 바로 이 상생금융대책이 도리어 우리 소상공인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기준금리 5% 초과 기업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최대한 연 150만 원의 이자를 되돌려주는 캐시백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현실성과 형평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면서 울분을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상환 한계에 봉착한 자영업 채무의 그 대부분은 비은행권 고금리 채무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올 상반기 말 기준 자영업 대출의 채무 불이행 금액 9조 1,340억 원 중에서 은행 채무 불이행의 비중은 13%에 불과하지만 비은행권 채무 비중은 90%에 달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수 소상공인들은 구제받을 수 없는 정책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월 최대 13만 원이라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 금액도 문제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중 다중 채무자 한 사람당 평균 대출액은 4억 2천만 원입니다. 연 6%의 금리에 만기 일시 상환을 할 경우에 이자만 해도 월 210만 원에 달합니다. 한 달 이자에 약 100분의 6만 쥐어주면서 그래놓고도 지원의 손길을 내미는 따뜻한 정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또한 기준금리 5%라는 기준도 문제입니다. 힘들지만 4%의 금리를 받으면서 대출과 이자를 성실하게 갖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이번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계속 은행 종노릇이나 하라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소상공인들은 분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횡재세 입법을 무마하기 위해서 지원 규모 2조 원을 짜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지원 대상이나 혜택이 주먹구구식으로 마련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미봉책이 아닌 충분한 재원을 투입해서 가장 어려운 차주들부터 이렇게 세워주고 또 폭넓은 지원으로 사각지대가 없는 체계적인 대책을 설계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해 농업소득이 전년 대비 26.8%나 감소한 949만 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10년 만에 농업소득 1천만 원대가 무너진 것이고 또 30년 전보다 무려 84만 원이나 적습니다. 실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그렇게 해서 실질 소득을 따진다면 30년 전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인 것입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무너져가는 농가의 심각성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농가 경영의 안정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에 대해서 입법 퇴로라고 말만 할 뿐 실질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 소위에서 우리 당이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전법을 심사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여당 의원들은 이를 거부하면서 회의에 불참을 했습니다. 지금 농업 경영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변동성이 너무나 큰 농산물 가격에 있습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고자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 이를 심사하자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무책임하게 법안 심사에 불참한 것입니다. 말 따 행따, 말 따로 행동 따로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 여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뿐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우리 당이 시장격리 의무화 조항 삭제 등 대폭 양보한 수정안을 제시한 만큼 정부 여당은 전향적인 자세로 법안 심사에 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농촌도 대한민국 땅입니다. 농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농업도 대한민국 국민 경제의 소중한 일부분입니다. 정부 여당은 더 이상 농민들의 이러한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